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원숭이 문제 도르래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도르래에 달린 문제, 도르래에 연결되어서 비탈에 있는 물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원숭이를 보면, 원숭이가 바나나가 있는 상자를 위에 이렇게 밧줄을 나무에다 걸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바나나 상자의 질량을 M 바나나, 원숭이의 질량을 M 몽키라고 합시다. 물론 MB가, 바나나 상자가 몽키보다 큰 경우, 그럼 이게 천천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천천히 잡아당기면은 이건 그대로 있고 이 원숭이만 올라갈 거 아니냐. 근데 원숭이가 무지 빨리 올라가면서 자꾸 잡아당기면 이걸 올라갈 수 있냐?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땅바닥에서 거의 올라가서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 원숭이는 어떤 가속도로 올라가야 되고 그때 생기는 줄의 장력은 얼마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 그럼 역시 우리 봐야죠. 원숭이가 가만히 있어보죠. 작용하는 힘은 중력, 몽키 G. 그 다음에 줄을 잡아당기니까 T를 확실히 잡아당기면 이게 T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크게 만들면 MS짜리가 A라는 가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요물체는 밑으로 작용하는 게 MBG, 위로 작용하는 게 장력,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있으나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순간이 되면 점점 수직항력이 있다는 것은 밑으로 누르는, 상자가 밑으로 누르는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직항력이 있는데, 떨어지는 순간에는 누르는 힘이 점점 작아져서 n이 0으로 가는 순간이 떨어지는 순간이 되겠죠. 오케이. 문제가 복잡해. 첫 번째에서는 보면 T 마이너스 mmg가 MMA로, 오른쪽에서는 T가 그 순간, 특별한 순간이에요. MBG로, 줄의 장력. 그럼 이걸 집어넣으면 MB MMG가 MMA니까 가속도는 어떤 가속도로 올라가야 되냐? MB G로 올라가면 되겠다는 거죠. 또 물리를 해야 되죠. 물리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MB가 MM보다 크면 당연히 가속도는 위로 올라가는 가속도를 둬야 되죠. MB가 MM과 같으면 등속도로 올라가도 돼. 그렇죠? 몽키의 질량이 더 크면 가만히 매달려만 있어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도르래. 이것도 이제 작용하는 게 M1G, 장력 T로 가속도가 A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이게 마치 M2가 더 커 보이니까 이게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지만 A가 올라간다고 한 거는 우리가 그냥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음수가 되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요거는 T로 작용하고 M2G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위로 A로 올라가면 이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두 경우를 보면, 이게 올라가는 경우는 T-M1G가 M1이 A로, 이건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치면 M2G 빼기 T, 내려오는 걸 플러스로 잡으면 M2가 A로. 부호를,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이걸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쓰면 좋은 게 뭐냐면, 더하면 T가 상쇄가 되죠. M2 마이너스 M1 G는 M1 플러스 M2 A. 따라서 A는 M1 플러스 M2분의 M2 마이너스 M1 G.
역시 우리 물리를 생각해 보면 M2가 M1보다 크면 양수죠. 우리 물리적으로 질량이 더 크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걸 제대로 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M1이 더 크면 A가 음수가 되니까 그때는 아래로 부호를 바꿔서 그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면 되는 거고, T는 아무 식에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G 플러스 A니까 M1 G에다가 A를 더하면 G가 똑같이 있고 통분을 하면 M1 플러스 M2니까 2배 M2 2배 M1 M2 M1 플러스 M2G. 이 관계는 역시 M1과 M2를 바꾼 거에 대해서 대칭적이죠. 이건 앞에서 보면 이게 M1, M2, 우리 왼쪽에 있는 걸 1이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게 M1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M2라고 하면 저 뒤에서 보면 M2가 M1이 되고 오른쪽에 M1이 M2가 되죠. 똑같은 물질에다 1, 2만 바꿔도 장력은 변하지 않을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하는 거를 볼 수 있다. 비탈과 도르래가 섞여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걸 잡아당기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커 보이지만 이쪽으로 가속도 A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 그렇게 안 되는, 그럼 이렇게 A로 내려오고,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는 걸 A로 간다고 생각해도 돼요. 다만 나온 결과를, 그러니까 어떤 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방향을 우리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물체의 작용, 이게 더 쉬우니까 요물체에 작용하는 자유물체 그림은 중력, 작용하는 힘은 장력이니까 이 밑으로, 그러고서 A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M2G가 더 크네. 여기 T가 M2A. 여기서는 이제 조금 복잡하죠. 요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항력, 중력, T가 있는데 요게 데타면 요게 데타니까, 그러면 수직항력은 이게 mg n이 mg 코스 m1g 코사인 데타, 수평 방향은 t 마이너스 m1g, 이게 m1g 사인 데타죠. 이게 데타인지 아닌지 각도를 작게 그려보면 안다 그랬죠. m1g 사인 데타로 했더니 m1이 a야. 두 식을 더하면 t가 없어지죠. m2 m1 사인 데타, g는 m1 더하기 m2, 이쪽에 쓰면 돼. m1 더하기 m2 a. 따라서 a는 m2 마이너스 m1 사인 데타. a가 양수일 조건은 m2가 m1 사인 데타보다 크면 지금 방향이 맞고 m2가 m1 사인 데타보다 작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t는 어디다 집어넣을까? 위에다 집어넣는 게 제일 좋겠네. m2 g 마이너스 a.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m2, 여기 g가 빠졌네, 그죠? g가 빠졌죠. m2 그 다음에 m1 플러스 m2 g하고 1에서 이걸 빼야 되는데 m1 플러스 m2에서 g에서 a를 빼면 m1 플러스 m2를 빼면 되니까 m1 플러스 m2를 빼면 m1 플러스 m2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m1 1 플러스 사인 데타, 그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 역시 m1 m2에 대해서는 대칭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양쪽이 도로 세타1 세타2 복잡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작용하는 장력이 있으면 여기 작용하는 힘은 m1g, 수직항력 n1 t,
여기 작용하는 것도 M2G 장력은 똑같고 수직항력 N2. 그런 다음에 이게 이쪽 방향으로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A로 움직인다는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복잡하지만 여기서 X, Y 성분 쉽게 예를 들어볼까? T 빼기 M1G sin theta 1이 M1이 A.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 M2G sin theta 2 빼기 T가 M2A. 이 두 식에서 A와 T를 구할 수 있죠. N1, N2는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어요. M1G cosine theta 1, N2는 M1G cosine theta 2. 이 두 식에서 푸는 건 우리 알다시피 두 개를 더하면 T가 없어지니까 A는 M1 플러스 M2분의 M2G sin theta 2 빼기 M1G sin theta 1. T는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 나이에. 자, 다음과 같이 해서 도르래가 여러 개가 있어도 비탈에 여러 개가 있어도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더럽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 풀어봤으니까 우리 이제 예제를 풀어봅시다. 예제가 근데 잘렸네. 그렇지만 뭐 잘려도 우리 견딜 수 있어. 이거는 이제부터 좀 재밌는 문제를 풀어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여태까지는 도르래나 이런 게 정지하고 있지만 도르래가 정지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두 토막이 M1, M2가 도르래에 매달려서 엘리베이터 천장에 용수철 향수 K인 용수철로 매달려 있다 이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위로 가속도 A0로 움직인다.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관측자와 안에 있는 관측자가 관측하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구하라. 같아야 되겠죠. 관측자에 따라서 늘어난 길이가 다를 수는 없지. 다만 여기서 문제는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관측자는 관성계에 있는 관측자, 안에 있는 관측자는 비관성계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성계에 있는 경우, 관성계에 있는 경우 M1, M2, M2에 작용하는 거, 작용하는 힘은 M2G 장력 T. 그래서 이게 A2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M1은 M1G T, 역시 T죠. T로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 A1 이렇게 내려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 여기서 나오는 조건은 M1G 빼기 T가 M1A1이야. 여기서 나오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 T 마이너스 M2G가 M2A2. 제한 조건은 지금 우리 어떻게 하나? 일단 기준점에서 도르래 중심까지의 변이 위치를 X0. 여기 안 나타나네. X0. 요거의 위치를 X1. 요거의 위치를 X2라고 하면, 이거 강의 저 위치가 좀 약간 잘못되어 있네. 2라고 하면 우리 어떤 관계가 있죠? X0 빼기 X2. X0 빼기 X2는 요 길이죠.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는 뭐야? x0에서 x1. 요것과 요거의 길이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이걸 다시 쓰면 2배 x0 빼기 x1 빼기 x2예요. 미분하면 2배의 a0 마이너스 x1. x1은 내려오는 거를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위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a2는 2배 a0 플러스 a1. 그래서 이제 요 세식을 이렇게 쓰는 건 이제 두 개를 더하면 t가 없어지는데 두 개를 더 하여튼 이걸 세 개를 다 풀면 이게 뭐냐면 t가 있고 t a1 a2가 미지수인데 식이 세 개니까 우리 풀 수 있죠.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하고 답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t는 2배 m1 m2 m1 플러스 m2 g 플러스 a0로 여러분들이 계산, 이건 여러분들이 구해봐야 돼요. 내가 답을 다 떠먹여주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나?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 이게 장력이 T로 잡아당기니까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두 배의 T 늘어난 길이. X는 여기다 잘못 썼네. 늘어난 TET는 KX, X는 K분의 ET.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ET를 다 집어넣어 볼까? 4 M1 M2 M1 플러스 M2 G 플러스 A2. 관성계죠. 자, 그럼 이걸 다 지우면 어떻게 돼? 비관성계에서 또 나오네.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이 아닌데. 지우려면 어떻게 하나? 지우개가 있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비관성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비관성계에서는 우리 내가 없애는 방법을 왜 이렇게 모르지? 비관성계에서는 색깔을 달리하면 되죠. 보라색으로. 아이디어는 여기 있는 게 M2G 중력, 장력. 여기 타 있는 사람이 보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위로 A0라는 가속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일반 상대로 밑으로 중력을 받는 것처럼 MA0라는 중력을 받는 것처럼 작용하죠. 그러니까 가상적인 힘이 M2A0라는 가상적인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A라는 가속도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여기서는 M1G 역시 밑으로,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G 플러스 A0가 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위로 T. 그래서 이때는 줄로 연결돼 있으니까 줄이 연결돼 있으니까 요 밑으로 A. 요 두 식을 써서 A를 구하면 되죠. A와 T를 구하면 우리 요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요거를 가상적인 힘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좀 약간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는 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관성기에서 되도록이면 관성기에서 문제를 푸는 걸로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해서 우리 요 문제를 봤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이렇게 다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밑에 있는 바닥도 비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비탈도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나? 점점 인생이 복잡해지죠. 우리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